꿈, 목표, 결단, 명단 작성까지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오셨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하는 행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똑같이 행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도 있지만 부지런하기보다는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 열심히나 한심이가 10개 모이면 열심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지런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땀 흘려버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박스 줍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새벽 일찍 나와서 몇 시에 박스가 나올까, 그거 뺏길까봐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부자야 안 해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공의 기본은 열심히가 있어야죠. 하지만 내가 하나의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효과가 더 크게끔 만드는 게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한 사람 클로징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스폰서분들은 가서 가볍게 클로징 하죠. 밥 먹다가도 클로징하고 전화하다가도 클로징하고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게 이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는 여러분들 네 번째 만남과 초대, 다섯 번째 사업 성장까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과 초대는 이제 우리가 액션을 되는 거기 때문에 실행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과 초대는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막 알려드려도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실력이 전혀 안 납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과 실전에서 뛴 사람과 누가 잘할까요? 실전에서 뛴 사람 잘하잖아요.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 평생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과 초대도 일단 만나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의욕이 없대요. 그런데 실행이 답이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서 행위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움직이다 보면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우리의 뇌에 축자에게 자극이 돼가지고요, 엔돌핀이 쏟아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먹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제 건강사업을 하니까, 그죠? 절대 밥을 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한 숟가락 뜨니까 어때요? 입맛이 없었는데 한 숟가락 뜨니까 어때요? 눈앞에 밥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더 먹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입맛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녁도 그럴 겁니다. 조금 뜨려고 했는데 이제 입맛도 없이 조금 뜨려고 했는데 잠만까지 다 처리하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어제 진짜 술 딱 3잔만 마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힘이 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희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들 만나기 전에 되게 두려워하는 편이거든요. 누군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대화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말이 필요 있냐, 그냥 행위를 하면 되고 모르면 책 주면 되지, 이런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실없는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다 보니까 재미가 느껴지고 만나다 보니까 실력도 늘더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 사업 100명만 만나면 끝난다고 하거든요. 나는 100명 모르는데요. 그럼 다시 살면 되겠지, 그죠? 다시 새롭게 명단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고요. 또 100명을 다 명단이 없더라도 내 지인이 7명이라도 그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명단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100명은 반드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명 만나서 인생 바꿀 수 있다면 못 만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100명만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그 안에 숨은 보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리더 사람들이 초기 사업할 때 그 100명 이상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100명 이상 명단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적은 명단으로 어찌됐든 100명을 만나기 전에 결과들을 다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을 만나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때? 100명 만나서 인생 바뀐다고 그러면 100명 만나서 배준 사장님 연봉 15개 된다고 그러면 까짓 거 거절해도 안 건강했어요? 다음 사람 만나면 되죠. 그 사람 아니래도 난 다른 사람 만나면 되니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소비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광자도 있을 거고, 지켜본다는 사람도 있죠. 저희 같은 인간도 있잖아요. 여동생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4년 동안 지켜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관광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개자도 있을 겁니다. 소개를 시켜주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결과적으로 파트너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이 과정을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도요, 처음 가서 만났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주 반복하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실력이 향상이 돼요. 여러분들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력이 되나 안 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실력을 노력하면 갖출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을 갖추면 반드시 사람은 나옵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나하고 같이 사업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나를 성공시킬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업 안 하겠어요? 주식,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이 와가지고 주식 투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빚내스를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나의 실력을 쌓으면 되는 거거든요. 실력을 쌓으면 자동적으로 파트너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자입니다. 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아줌마예요. 근데 제 메가테크 최초의 사업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인천에 가면 용현동이라는 미용실이 거기 미용실이 있거든요. 미용실에 고소 치던 아줌마인데 갔는데 가뜩이나 저는 이제 여자만 남자도 힘든데 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아줌마인데 그것도 고소 치는데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얘기도 안 나오고 카드로만 보고 막 설명했더니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먹고 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나와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기죽을 게 뭐 있냐. 근데 그 다음부터 만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보수친 아줌마들이 제일 편해요. 가서 같이 치면서 그냥 뭐 하는 거 너무 쉽게 됐으니까 못하는 건데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 10명은 힘들겠지만 20명째는 더 쉬워지고요. 30명째는 더 쉬워지고요. 40명째는 그때부터 껌이에요.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너무 좋지 않아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회사만 다닐 때 새로운 기술 배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스마트폰, 메타버스 이런 거 해보셨어요? 메타버스 환장하겠더라. 애들 좀 쉽게 저는 문도 못 열겠더라고요. 들어가서. 근데 이런 거 하면 할수록 기술이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린 건 한번 100명을 만나기로 결단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30명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월해지는 거 많이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100명 안에는 반드시 배주원 사장님, 배신희 사장님, 유희성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100명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나한테 아직 유희성 사장님 같은 파트너, 배주원 사장님 같은 파트너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안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건드리면 나온다니까요. 그 안에. 여러분들 어떤 땅을 파면 100평의 땅인데 그 땅을 파면 금이 1톤 묻혀있다 그러면 다 파지 않겠어요? 아마 지구 구멍 내도록 팔 겁니다. 있다는 믿음만 있어요. 근데 저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100명 만나기 전에 그 안에는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날 때 이제 효과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치가 생각보다 낮다 그러면 뭔가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메가테크 비전 좋아요, 여행 좋아요, 다 좋지만 그 사람들 마음은 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하고 일할 때 이 사람이 나의 뜻대로 따라오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무엇이 있으니까,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 인간을 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마음을 만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무엇일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Y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TV 그 만화 영화 중에서 애니메이션 중에서 캐릭 체인지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시는 분? 예. 거의 50줄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예. 캐릭 체인지라는 게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 진짜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주인공이 어떤 아이들이 있으면 그게 꿈이라는, 미래의 꿈이라는 알을 품고 있대요, 다. 근데 거기에 맞는 열쇠를 찾아주면 그 꿈이 실현이 되는 거고, 열쇠를 못 찾아주면 이 아이들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요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도 똑같아요. 가서 다음에 어떻게 만나지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먼저 그 사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서
자기도 준비를 시켜야지. 걷다 대고 문도 안 열리는데 아무만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 나한테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제가 자꾸 연애를 비교한다면 비교하기 쉽게 해서 그래요. 제가 연애 고수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생에 여자를 만날까봐 개종을 했어요. 불교에서 개신교로. 그래서 아예 평생을 안 할도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비즈니스 우먼한테 어때요? 저런 사람이 얘기하면 살살 웃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정비소에 가려면 카센터 직원이 카센터 복장을 하고 있을 때 호기심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잖아요. 카센터 직원이 정장 입고 있으면 어때요?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만질까 이런 또 카센터 직원 기름때도 묻혀져 있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요리하는 사람 어때요? 요리 딱 복장하고 그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정비소에 정비공이에요?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정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업하면서 자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옷을 잘 못 입습니다. 하지만 없으니까 대강 입고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면 알아주겠지. 근데 진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다니까. 청바지 입고는 내가 편한 거 입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장을 갖춰 입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옷이 주는 게 정말 큽니다. 물론 저도 옷을 잘 못 입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잘 입는 사람한테 코칭 받으면 돼요. 저는 다행히 아내가 옷을 좋아하니까 아내가 입으라는 대로 입으면 돼요. 근데 다만 저처럼 옷 못 입는 사람은 코디가 돼야 안 돼요? 코디가 안 돼요. 꼭 이렇게 옷 사주면 좋은 거 사주는데도 빨간 양말 신고 정장 입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옷 못 입는 저같이 옷 못 입는 사람들은 그냥 잘 어울리는 거 세트로 저는 넥타이를 안 바꾸거든요. 그냥 한두 벌 가지고 유니폼처럼 입는 거예요. 어때요? 저 맨날 똑같은 옷 입는다고 뭐라 할 사람 있어요? 다음날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폼처럼 그냥 잘 갖춰주는 거 하나 있는 것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옷은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은요, 뭐 이렇게 뭐 입던 옷 입고 이래도 좋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가지고 내 파스트가 일단 안 나와요. 일단 옷을 질러놓고 나면 어때요? 나갈 때? 내가 옷을 얼마 투자하고 훔치고 나가고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뭐라도 위험이 생긴다니까. 아침에 나갈 때부터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부터 이기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갖춰 입지 않으면 상대방의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최훈 조경순 사장님이라는 파트너가 있거든요. 이분들 처음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정말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받고 나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정장을 사입으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지금 사업이 되게 수월해졌어요. 그죠? 최훈 사장님 잘 나가죠 지금? 사업이 재밌대요.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재밌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재밌겠어요? 잘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근데 그 잘 된 배경에 복장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장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사업 시작하는 거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명함입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가방 안에 우리가 보시는 사업 툴들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툴도 없이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 없이 나가면 지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인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내 얘기 안 들어요. 왜냐면 그건 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딱 갖춰주고 나 새로운 일 시작했을 때 이래야 얘 진짜 뭐 시작했나 이러는데 가방도 대가 없고 자료도 없고 툴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말로만 나 못 시작했다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 입장에서 저거 한 달 하다 말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된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의 달인이 되자 이런 거는 좀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설명보다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도 설명 듣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설명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안 보고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는 뭐예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초기 사업자분들은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에 대한 자랑, 그룹에 대한 자랑, 제품에 대해서 자랑하면 돼요. 그러면 자랑하면 상대방도 어때요?
나도 먹고 싶네, 나도 가보고 싶네, 해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게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동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거든요. 자랑질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면 마이스토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마이스토리를 하는데, 자, 마이스토리가 있고요. 수다가 있습니다. 수다는 뭐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쨌고, 애들이 어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이 아니고 수다입니다. 마이스토리는 내가 사업에 대한 계기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MBS 때 MBT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그때 마이스토리 작성할 텐데, 그때 한번 제대로 만들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들릴까, 요거를 연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마이스토리가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예고편 보고 보죠. 근데 예고편이 후지면 드라마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마이스토리가 후지면 상대방이 다음 내 얘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마이스토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나는 항상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내 생각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마이스토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업라인들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어떻게 마이스토리를 만들면 될까? 그럼 업라인 사장님들은 사장님이 가장 매력적인 마이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셔서 또 만드는 작업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룹에서 리더 사장님들이 늘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만날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는 여러분들 지인, 처음에 사업할 때 지인한테 메가테크 얘기 꺼내기 만만치 않죠? 그렇잖아요. 꺼내고 나면 또 무슨 뭐랄까? 또 꺼내고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다양한 생각들을 얘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쓰기 좋은 거예요. 처음 만날 때 지인들한테 메가테크 사업을 알리는데 그게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설문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명단이 너무 없어. 내가 친한 그냥 세탁소, 자주 가는 세탁소 사장님들과 나의 2차 명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폴드 컨테너가 만만치 않거든요. 설문지라면 100명을 만나면 10명은 여러분들의 명단이 됩니다.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지난달에 설문지 활용해서 많은 결과를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익혀야 될 스킬이고, 오늘은 많은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설문지로 여러분들이 20명, 30명 만나다 보면 설문지로 클로징까지 되는 스킬이 자동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룹의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따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 내가 해봐야 알아요. 왜냐면 해보지 않고 그런 걸 들어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활용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달 고피디든 SOGP든 그룹에서 준비할 텐데, 여러분들이 설문지 가지고 이번 달에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그 교육이 와닿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멘트가 있어요. 설문지 받으려면 설문지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만 써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비굴하지 않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설문지를 작성해서 효과적으로 결과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지루해지죠. 이거 써주면 또 이 사람 이만큼 20분, 30분 또 얘기할 텐데 써주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쓰게 요청하는 멘트는 가능하면 짧아야 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15초에서 35초가 가장 적당하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하는 거예요. 간단히 소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설문지 요청 멘트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사람 통해서 결과가 좀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멘트를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멘트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 있는 사람들한테 뭘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 은행 몇 년간치 제가 장담하지 못해 돈을 맡겨야 안 맡겨요? 안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내 지인들한테 아까 맨하튼 얘기 꺼내드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청하고 해달라고 하면 지인들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줍니다. 그러면 지인들이 이걸 체크하겠죠. 체크하다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인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뭘 원하는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효과가 좀 더 높겠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인들이 체크하다 보면 나 건강에 이렇게 무관심했구나 본인들이 돼요. 아니면 내가 건강 제품을 이렇게 많이 샀구나 자동적으로 본인이 체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한테 지인들한테 만약에 지인이 건강보조 제품 너무 많이 샀어요. 그럼 우리 같은 얘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설문지를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많이 샀는데 네 건강 상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거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내가 그걸 좀 안내해 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설문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판 모르는 명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한번 아는 세탁소, 얼굴 한번 아는 자주 가는 식당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 또 활용하는 멘트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거 한 번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15초 정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요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멘트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신감 있게. 새로운 일, 메나테크라는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 이거 작성해 주시면 내가 이걸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멘트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보조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먹는 사람들 많지. 하나 둘씩 다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홈쇼핑에 사다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낯선 사람한테 어떤 멘트를 많이 하면 요즘 보조식품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나한테 뭔가 필요한지 모르고 드시기 때문에 드셔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나테크라는 회사에 새롭게 일 시작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 드시는 제품들을 좀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이죠? 왜냐면 나 집에 쌓여있는 거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겠다는데 나 싫다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오는 것도 어때요? 대부분 제품들은 다 있어도 엠브로토스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엠브로토스 하나만 넣고 이거는 이렇게 드시고 이건 이렇게 드시고 오메가3는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좋고 유산균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니까 엠브로토스 한 통 넣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설득 갈 수 있거든요. 굳이 그거를 갖다 대고 기껏 사는 걸 합성을 먹어요? 일단 얘기하면 돼요. 상대방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부정할 때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껏 고르고 골라서 옷 사했는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뭐 옷이라고 산 거예요? 일단 얘기하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조식품 있으면 그래도 남들보다 건강을 챙기시니까 더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굳이 클릭 안 해도 되잖아요. 우선 엠브로토스 하나 드시게 되면 관리하다 클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만났으면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서 최고의 능력은 초대 능력입니다. 설명 능력이 아니고요. 초대 능력이에요. 왜냐면 우리 사업은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PD 세미나 이렇게 오셨죠? 여러분 PD 되려고 그러면 PD 되려면 4만 점?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사람이 모이면 답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PD 되려고 할 때 점수만 하고 했을 때는 힘듭니다. 하지만 목표를 한번 바꿔보세요. 고PD 세미나 나처럼 빠지지 않는 사람 15명만 계속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찾겠다. 실제적으로 그런 통계를 내보니까 고PD 세미나에 나와 내 파트너가 빠지지 않고 15명이 참석하면 안정적인 PD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도 방향을 어디다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생기면 매출은 따라와요. 근데 매출은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가 안 움직이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D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올해 안에 내가 PD 되려면 올해 안에 진짜 고PD의 목숨을 걸고 아까 원장님처럼 또 국수가게 사장님처럼 문 닫고라도 올 수 있는 15명을
상황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고 안정적인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초대했다고 다 올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들 초대했는데 안 올 수 있어요. 사정이 있으면 안 올 수도 있고 또 아직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했는데 안 왔다고 기분 상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식당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식당 오라고 전단지 돌렸는데 전단지 받은 인간이 식당에 안 왔다고 속상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는 하다 보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안 온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초대했다고 꼭 온다고 생각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대 목적. SOBT라든지 MBA라든지 MBS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실 겁니다. 그러면 초대 목적을 항상 알아야 되는데 초대 목적은 뭐냐면 제품 또는 사업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업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품이 효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걸림돌이라니까요. 왜냐면 제품의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업이 게을러집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보세요. 뭐 이렇게 독일에서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효과 없어도 계속 먹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늘 관리하고 먹어야 될 이유를 계속적으로 제시하고요. 정말 그 부분이 정말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제품이 발이 달렸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제품 효과 보면 이분이 소개 많이 시켜주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소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제가 살린 게 아니라 엠브로토스를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속에 1도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먹고 효과 좋은데 다른 사람 알려주면 약발 떨어진다고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폐, 간, 뼈까지 젖은 게 다 사라지신 분이거든요. 그분 관리하려고 1년을 쎄 빠지게 했는데 그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품은 효과 보고 체험담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체험담으로 가는 건 제가 또 길게 드셔야 4개월이고요. 더 길게 드셔야 6개월입니다. 그 전에 끊어져요. 제품 더 이상 안 드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먹을 것 같아요. 미팅장에 나오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성질환자도 오래 드셔야 될 분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뭐냐면 그래야 그분이 명령받는 게 유리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꾸준히 드신다는 거죠. 내가 고객이 나와서 명령받는 내가 얘기해주면 그분들은 뭐예요? 물건이나 더 팔려고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팅장에 나와서 본인이 들었으면 어때요? 아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미팅장에 초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많이 모인 숫자만큼 비전의 끼가 커집니다. 실제로 제 파트너 실버피디 김용남 사장님은 체험도 많았고요. 고객도 많았기 때문에 소득도 됐었어요. 그래도 사업 비전을 못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KMF 행사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 회사가 쥐꼬리 많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회사였어요. 거기서 깨져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사업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비전 주려면 내가 이분한테 큰 비전 주긴 만만치 않죠. 근데 초대만 하면 큰 비전 봐야 안 봐요? 혼자는 거. 여러분 고피디 때문에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미팅에 한번 오면 비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 왔는데도 비전 못 본 인간은 그다지 사업성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문가 병원장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도 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이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답은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초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자. 제가 또 연애 얘기를 하는데 연애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처음에 자기를 다 보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보여주면 그 다음 볼 때마다 어때요?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 볼 때마다 실망한 점 발견되겠죠. 실망하고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사람 마음을 살 때는요. 사람 마음을 살 때는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사람 마음은 통으로 산다? 나눠서 산다?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팅장에 오면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미팅장에 오셨다가 홈미팅 오셨다가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안 오셔요. 왜 안 오시나요? 초대됐으니까 이번이 기회라니까 붙잡아 앉혀놓고 밤 4개 넘어서 2시간, 3시간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또 올라가도 어때요? 저희가 또 밥 한번 먹이고 3시간 얘기하려나?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단계별로 여러분이 내용을 이만큼 알고 있어도 약간씩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유통 보여줬으면 그 다음 주는 뭐 보여주는데 보상품을 보여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내 무기를 숨기고 하나씩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팅에 대한 이유를 외워야 될 이유를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미팅 프로모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이 설명하세요. 이런 게 여러분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그럼 누가 그 유명한 강사인데 내가 택해서 유명하겠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와야 될 이유를 해줘요. 지난번에 간에 그 남편분이 간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다음 주에 강의하실 분이 요 간을 설명하는데 간하고 이 제품은 어떻게 케어는 어떻게 드시면 효과적이 되는지 본인의 또 체험담이 있고 아마 남편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오시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 거죠. 이게 구별이 되세요? 그냥 강의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니즈에 맞춰서 프로모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대하고 난 뒤에 애프터 때 너무 길게 하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룹에서 항상 얘기할 때 애프터 때는 15분 안에 끝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미팅 초대하고 난 뒤에 애프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애프터는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자리에 아니면 거기에 오신 신규분들이 비전 보는 자리예요. 비전 보는 자리. 그래서 제발 앞으로 애프터할 때 제가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왔어요. 이딴 얘기 하지 말자. 잘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2년을 공들여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상동 원장님처럼 유명한 원장님인데 힘들게 문 닫고 오셨어요. 그리고 애프터라는 옆에 있는 형제라는 사장님이 내가 올까 말까 고민하고 명예반응 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이딴 얘기하면 내 속은 어떨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죽이고 싶어요. 몰래 가다 한대 치고도 싶고 그렇지 않아요. 2년을 공들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애프터 때 절대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한다. 신경은 비전을 준다. 비전을 주는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 파트너가 친구가 내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다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팅 후 이제 애프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 설명은요, 여러분들 완벽하려고 하면 완벽한 사업 설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제품 설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지구상에 없어요. 저도요, 마감 전날 광양까지. 저는 광양이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파트너가 후원 요청해서 그냥 간다고 했는데 가는데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4시간 반 걸리고 기름값, 톨비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3명을 상담해서 뉴트리백을 사놨던 것 같거든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10년은 저도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만나보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품 설명은 이 사람이 먹도록 끈질기게 설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겠죠. 그런데 사업 설명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차이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은 먹어야 된다 끈질기게 설득하면 돼요. 근데 사업 설명은 끈질기게 설득해도 힘든 게 뭐냐면 끈질기게 못 알아들었는데 억지로 설득해서 내가 다 해줄게 해서 모시고 온 분은 내가 다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사업 잘할 때는 못할 거예요. 겁나게 못해. 내 마음만 사람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자는 우리가 찾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찾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권찬혁 사장님의 와이프 김성미 사장님 아시죠? 대기업 다니다가 진짜 업계업 여자로서 대기업에서 업계업을 받은 정말 엄청난 친구인데 이런 분들은 이분은 직장에서 탈출하면서 본인 소득까지 만들어질 이런 일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사업하자마자 찡그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늘 오고 웃고 사업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잘 되니까 부러운 그 PD까지 되셨고 얼마나 좋은지요. 어제 1511호에 모였는데 다들 가만히 있고 혼자서 먹고 혼자 노래 막 부르더라고요. 소리 같은 옆방도 들리고 얼마나 좋은 분들이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는 설득한다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편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찾는 건 감정 찌르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자를 찌고 있을 때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니까 찔러보잖아요. 찔러서 막그 젓가락에 쑥 들어가는 거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사업 전달하고 거절하면 아직 때가 아닌 거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미팅장 초대하고 사업을 이끌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사업 설명은 스폰서가 해주는 거에 내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내 실력 하면 할수록 는다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실력이 안 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풀이 없는 사람들. 풀 가지고 공부하시면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전단지도 막 개개인별로 만드는 전단지도 개개인별로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룹에 카달로그 있고 문진표 있고 메가템플 있고 셀러브레이트 설문지 그룹 필독서 있잖아요. 요것만 하자는 거죠. 다른 책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그룹 필독서만 읽어도 충분히 삶이 바뀌거든요. 그 배주원선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어요. 근데 배주원 선생은 이소부화를 다 포함해서 몇 권의 책을 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메나테비 사업을 하면서 3권의 책을 읽고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독서 좀 수준을 높여야 된다 얘기했는데 배주원 선생이 딱 그러더라고요. 오빠, 난 3권 읽었는데 부자 됐는데 오빠는 많이 읽었는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3권만 읽어도 부자 돼야 안 돼요? 3권만 읽어도 3스타 PPT 가잖아요. 근데 안 된 이유는 제대로 못 읽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문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진표를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어떤 사람 만나도 문진표 한 장 가지고 다 하거든요. 다른 자료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진표 하나만 가지고도 다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진표, 카달로그 전단지도 좋지만 전단지보다 카달로그가 좋은 게 뭐냐면 전단지는 한 사람 그 제품 하나만 보잖아요. 근데 카달로그 놓고 설명하다 보면 어때 있니? 오메가도 있네? 유산균도 있네? 이렇게 쳐다보면 되니까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도 확률을 높이려면 전단지가 좋아요? 카달로그가 좋아요? 카달로그가 100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P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다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이는 전달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없는 거에 끌린다고 합니다. 없는 거에 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때요? 외모가 없으니까 이세를 위해서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관상용이야 그냥. 관상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가장 없는 게 열정이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존경스럽죠. 어떤 종교든지 열정 있는 사람들 보면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열정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이런 반응이 상대방 반응이 그러니까 내가 메가테크 비전을 진짜 본 건가? 시스템에 대해 정말 이해를 한 건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어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걸 따질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충분한가? 요거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진표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문진표 하나가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고 문진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문진표에서 아는 걸 다 얘기하면 길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사람을 아는 데는 사람들의 기억력의 한계는 15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진표 가지고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 이것저것 제품 다 풀다 보면 이분이 15분 전에 했던 얘기는 기억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글리코가 뭐라고 이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진표는 가능하면 짧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진표와 더불어서 우리 그룹에서 양장 측정이라는 툴을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인천센터에서 양자와 문진표 활용법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시겠죠? 뭐 지방인데 그래서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그때는 문진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풀면 되는지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메나테크 얘기를 이제 활용해요. 지금까지 카타로그 논증표 다 했잖아요. 메나테크 이야기도 활용적으로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의 편견을 해소해줘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했잖아요. 문을 안 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무슨 정보를 주기 전에 마음을 높여서 클로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우선은 편견을 깨줘야 돼요. 그럼 편견을 깨줄 수 있는 게 메나테크 이야기에 뭐가 있죠? 유통이 있잖아요. 유통 풀면 편견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풀어서 비전을 주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의 사업 설명은 초대입니다. 비전 주고 나서 이 사람 다음 반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래요 나 할게 이러는가요? 안 그러죠? 내가 끌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사업해 이러면 끝납니다. 나랑 같이 사업하고 다음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비전 주고 나면 반드시 초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비전 받은 걸 가지고 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고 많이 했을 때 하면 당연히 실력이 없고 갈수록 쉬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워질 때까지만 한번 해보시면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GRP 가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낄 거고 대결하다 생각하는 그날이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